1992년 겨울 경북 경산의 봉제 공장. 새벽 5시면 재봉틀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은자는 그 소리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작은 쪽방 부엌에서 은자는 도시락을 쌌습니다. 시든 배추로 된장국을 끓이고 어제 남은 밥을 2개의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아들 진수의 것. 진수의 통에는 계란 반쪽을 더 얹었습니다. 자신의 것에는 김치만 올렸습니다. 은자는 52살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25에 결혼해서 이듬해 진수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진수가 3살 때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갔습니다. 은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장으로 갔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천을 박았습니다. 진수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그게 은자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배고프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학교에서 놀림받지 않게,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재봉틀 페달을 밟는 시간이 곧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진수는 순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없고 조용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 혼자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은자가 늦게 들어와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주면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 진수는 착해. 이웃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자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잘 키우고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키가 훌쩍 컸습니다.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은자는 걱정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불편해할까봐. 어느 날 은자가 공장에서 돌아왔을 때 진수는 방문을 열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조금 일찍 끝났어. 힘드셨죠? 진수가 은자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은자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수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존경? 사랑? 아니면 다른 무언가?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은자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일자리를 얻었으니 이제 조금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수는 월급을 타면 은자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아니야, 너가 써. 내 돈인데. 엄마가 키워주셨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은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진수는 고집했습니다. 결국 은자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고스란히 저금했습니다. 나중에 진수가 결혼할 때 쓰라고. 그러나 진수는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집으로 왔습니다. 은자와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야, 밖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야지. 괜찮아요. 엄마, 저는 집이 편해요. 진수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은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편하다는데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주말 은자가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은자 씨, 진수 그 애 결혼은 언제 시킬 거예요? 아직 생각이 없나 봐요.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좋은 애 하나 소개해 줄까요?
은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진수는 26이었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 하나 없이 사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진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제가 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은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진수가 그릇을 날랐습니다. 밥을 퍼주고 반찬을 놓았습니다. 모든 게 정갈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모실게요. 진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은자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진수야, 넌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제 인생은 엄마 곁이에요. 진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걸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도에서 들리는 진수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1998년 늦여름 은자는 재봉틀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오른손이 저리더니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동료가 비명을 질렀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왼쪽 몸에 마비가 왔어요. 은자는 58이었습니다. 왼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왼다리도 감각이 둔했습니다. 의사는 재활치료를 권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은자는 퇴원을 서둘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진수가 병원비를 냈습니다. 은자를 집까지 데려왔습니다. 방을 정리하고 이불을 깔았습니다. 은자는 고마웠지만 미안했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저를 키우셨잖아요. 진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자는 그 웃음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이 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진수는 출근 전에 아침을 차려주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은자를 부축해 화장실에 데려갔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은자는 감사했습니다. 진수야, 요양보호사를 불러야겠다. 내가 회사도 다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에요. 엄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남이 엄마 몸을 만지는 건 싫어요. 진수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은자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고맙기도 했고 거스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료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있으니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자가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복지관에서 재활치료 해준대.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엄마, 그런데 가봤자 소용없어요. 집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도 전문가가 하는 게. 엄마, 제 말 안 믿으세요? 진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웃 최순희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은자 씨, 괜찮아요? 좀 보러 왔어요. 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감사한데요. 엄마가 지금 좀 피곤하세요. 그래도 잠깐만. 다음에 봬요. 오늘은 쉬셔야 해요. 진수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자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수야, 순이 아주머니 들어오시라고 하지 그랬어. 엄마, 너무 많은 사람 만나면 피곤하잖아요. 제가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진수는 차를 끓여 은자에게 건넸습니다. 은자는 받아 마셨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몇 주 뒤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방문했습니다. 은자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진수가 현관에서 막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잘 돌보고 있습니다. 외부 지원은 필요 없어요. 그래도 정기적인 점검이 괜찮습니다.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사회복지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자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진수야, 왜 사람들을 안 들어오게 하니? 엄마, 사람들이 오면 엄마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엄마는 모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동정하는 척하면서 다 소문내고 다녀요. 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은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자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전화는 진수가 관리했습니다. 누가 전화를 걸어오면 진수가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는 잘 계세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은자에게 전화를 준 적은 없었습니다. 은자가 물으면 진수는 말했습니다. 그냥 안부 전화였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은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했고 진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은자는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진수야. 미안해. 내가 혼자 가려다. 엄마, 제가 없으면 움직이시면 안 돼요. 위험하잖아요. 진수는 은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엄마, 오늘은 푹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하고 올게요. 진수야, 문을 왜? 엄마 안전을 위해서예요. 혼자 움직이시면 또 넘어지잖아요. 은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항의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보살핌일까? 아니면 감금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진수는 날 위해서 하는 건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커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진수의 발소리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가 밥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드세요. 진수야, 나 좀 밖에 나가고 싶어. 왜요? 밖은 추워요. 여기가 따뜻하잖아요. 그래도 답답해서. 엄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 혼자 엄마 돌보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진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은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해. 진수야. 괜찮아요. 엄마는 그냥 제 말만 들으면 돼요. 진수는 다시 웃었습니다. 은자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전화도 문도 모든 게 진수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은자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1층이었습니다. 옆집이 보였습니다. 내일 진수가 출근하면 소리를 질러볼까? 그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한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이 은자를 버티게 했습니다.